16번 절대값이 각각 4분의 3, 7분의 4인 두 수의 곱은 음수이고 두 수의 합은 양수일 때 이 두 수를 구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이 돼 있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두 수를 캐치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표를 이용한댔어. 뭐를 이용한다고? 표. 자, 표 작성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가로 세 줄, 그 다음에 세로 세 줄.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절대값이 4분의 3인 그 두 수를 적을 거야. 자, 절대값이 4분의 3인 두 수는 그치. 마이너스 4분의 3과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는 절대값이 7분의 4인 두 수를 적을 거야. 마이너스 7분의 4, 그 다음에 플러스 7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들을 더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볼게요. 절대값이 각각 4분의 3, 7분의 4인 두 수의 곱과 합을 볼 거야. 일단 합부터. 그런 다음에 지금 보니까 뭐 곱은 뭐 음수, 그 다음에 합은 양수. 그럼 일단은 자, 이걸 연산하기 전에 우리는 연산하는 게 아니죠. 연산하기 전에 부호부터 볼 거야. 부호. 이 계산 결과된 부호. 자, 볼게요.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7분의 4를 더해봐. 그러면 연산의 결과는 음수가 되겠죠. 그럼 4분의 3과 마이너스 7분의 4를 더해봐. 자,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하면 되겠죠. 뭘로 통분해야 돼? 자, 4, 7, 28로 통분하면 되겠죠. 자, 28 통분하니까 7, 7 곱하면 21. 그 다음에 28이니까 4, 4 곱하니까 마이너스 16.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8분의 아까 전에 뭐였어요? 21이었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8분의 16이니까 더 크지 하니까 결국 이 두 수의 합은 뭐가 됩니까? 부호가 양수이게 되겠죠. 되셨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7분의 4하고 더하면 어떻게 돼? 이때 결과는 음수. 그 다음에 7분의 4하고 4분의 3하고 더하면 결과 뭐가 됩니까? 양수이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 곱에 대해 생각하는 거야. 자, 가로 세 줄, 그 다음에 세로 세 줄. 그럼 절대값이 4분의 3이 되는 수를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절대값이 7분의 4가 되는 수를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곱에 대해 생각하는 곱. 자, 그 음수 곱하니까 부호는 양수. 양수 곱하니까 음수. 음수 곱하니까 음수. 양수 곱하니까 양수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다시 한 번 더. 두 수의 곱은 음수이고, 자, 두 수의 곱은 음수.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수의 합은 양수야. 양수. 자, 그러면 곱이 음수이면서 합이 양수인. 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요거죠. 요거. 자, 그래 두 수는 바로 뭐가 됩니까? 4분의 3과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분의 4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4분의 3과 마이너스 7분의 4. 좋아. 18번.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는하고, 자, 마이너스 1에 99제곱이야. 자, 마이너스 1을 99번 곱해라. 그 말이죠. 자, 마이너스를 99번 곱하니까 부호는 예, 마이너스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 빼기. 자,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100제곱인데 잘 보셔야 돼. 자, 아까 전에는 마이너스 1 를 99번 곱한 거야. 근데 지금은 잘 보면 1을 100번 곱하는 거죠. 이때 마이너스 놔두고 1만 100번 곱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마이너스 놔두고 1을 100번 곱하니까 아무리 곱해도 1은 1에서 이렇게. 자, 지금 보면 이 빼기 연산율을 갖다 쓴 거고 얘는 이걸 계산했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야. 같은 게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 했을 때 빼기와 이 부호 마이너스 자 연달아 나왔을 때는 괄호를 친다고 했어.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봐봐. 마이너스 1을 99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1 빼기 그대로 갖다 쓰고 마이너스 1을 100제곱 해서 계산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셨죠? 자 곱하기 그대로 갖다 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10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을 101번 곱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이렇게 연산자와 부호가 연달아 나올 때는 괄호 그냥 빼기 쓰고 그냥 마이너스 1에 102제곱. 자, 마이너스 1을 짝수 제곱하니까 이 값은 뭐가 됩니까? 플러스 1. 플러스 생략해서 1 이렇게 쓸게요. 이해 가셨죠? 자, 는 한 다음에 저기 보니까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빼기.
그럼 뭐부터? 곱하기부터 이만큼 계산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를 쓰고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죠. 플러스 생략해서 1 쓰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마이너스 1. 자, 는하고 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뭡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20번. 자, 이 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돼 있어. 자, 는하고 자, 마이너스 2를 3번 곱한 거죠.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니까 그쵸?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곱하기 그도 갖다 쓰고 대가로 그 다음에 6분의 7 더하기 중가로 3분의 1 나누기 다 씁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소가로 하나를 봤더니 요 계산을 하는데 곱하기 빼기 뭐부터 해야 돼? 곱하기부터 해야 되겠죠. 그럼 0.6 곱하기 10은 자 이만큼 계산하면 6이죠. 6 빼기 8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만큼. 자, 요 계산한 결과를 여기다 써줄게. 마이너스 2. 자, 근데 이렇게 연산자와 부호가 연달아 나올 때는 괄호 쳐준다 했어. 그리고 중괄호 닫고 대괄호 닫고 자 중괄호 닫고 대괄호 닫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는 자, 마이너스 8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대괄호 6분의 7 더하기 다 썼어요. 그럼 중괄호를 계산할 텐데 3분의 1 나누기 마이너스 2야. 자, 한쪽에 띄어서 계산해 볼게. 3분의 1, 자, 나누기를 곱하기를 고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6분의 1. 좋아요. 그래서 이 계산 결과를 여기다 갖다 쓰면 돼. 자, 마이너스 6분의 1 한 다음에 괄호 필요하겠죠. 대괄호 닫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8 곱하기 하고, 대괄호를 계산합니다. 자, 6분의 7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 6분의 6이 되겠죠. 약분하니까 뭐가 됩니까?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21번. 자, 이 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 보니까 다 나누기잖아. 자, 나누기 나오면 다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역수로 바꿔야 되겠죠? 자, 는 하고 플러스 2분의 1. 자, 나누기 곱하기로 고치고 역수하니까 마이너스. 자, 3분의 2 역수는 2분의 3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3의 역수는 플러스 3분의 4. 자, 곱하기. 자, 하나만 더 써볼게. 지금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쭉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아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하셨죠? 그럼 마이너스가 될 거고 지금 보니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3이니까 아하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구나. 해서 자 나누기 곱하기 붙였어. 그 마이너스 5분의 4 역수니까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한 다음에 자, 요거 볼게. 자, 나누기를 곱하기 고치고, 그 다음에 플러스 60분의 59의 역수니까 플러스 59분의 60.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는 하고, 자, 그 다음. 자, 여기 전체 부호를 한번 볼게요. 전체 부호. 지금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숫자가, 여기 2부터 60까지죠. 분자를 보는 게 좀 더 편하겠다. 그치? 자, 1부터 뭐까지? 59까지. 그러니까 지금 59개가 있는 거예요. 59개가. 59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첫 번째 값은 플러스고 이제 두 번째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짝수 번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짝수 번째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홀수 번째 수는 이제 양수고 홀수 번째 수는 양수고 짝수 번째 수는 이렇게 음수야. 이렇게 음수.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1부터 59까지. 자, 숫자 59개 있지. 59개가 있어. 그렇다고 하면은 이때 음수가 몇 개냐 그 말이야. 자, 그러면 한번 쉽게 생각해봐. 만약에 자, 그 다음 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 다음 수. 자, 나누기 하고 그게 뭐가 될까? 마이너스 61분의 60 이렇게 되겠지.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은 규칙으로. 그러면 자, 1, 2, 3에서 쭉 해서 60. 자, 그럼 전체 60개야. 근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이잖아. 그치? 그럼 이렇다고 하면은 이때에는 자 양의 값이 30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음의 값이 몇 개가 돼? 30개가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아. 그럼 이 음의 값을 하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에서는 전체 음의 값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9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해서 자 이 연산의 전체 부호를 봤을 때에는 자 마이너스가 29개니까 홀수개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니까 좀 약분이 보인다. 어떻게 약분돼요? 이렇게 분자, 분모 약분되죠? 또 이렇게 분자, 이게 분모 약분되지? 그럼 이렇게 분자, 분모 쭉 해서 분자, 분모 이렇게 약분이 될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남는 거는 분모에 2 하고 분자에 60 이렇게 남는다고. 자, 마저 약분할게요. 자, 약분하니까 이렇게 해서 30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약분하니까 그래서 뭐가 됩니까?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계산 결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 겁니다. 23번 4로 나누면 다시 아, 23번 4로 나누면 1이 남고 6으로 나누면 3이 남는 자연수 중 1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이렇게 돼 있어. 자, 100보다 작은 자연수. 자, 100보다 작은 자연수를 이렇게 네모나 둘게.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을 4로 나누면 몫은 몰라요. 몰라. 근데 나머지는 1이 된대. 자, 4로 나누면 1이 남고 또 그 수를 6으로 나누면 자, 이렇게 그 수를 6으로 나누면 3이 남는데요. 자, 몫은 몰라. 나머지가 3이 된다 그 말이야.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100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냐 그 말이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나머지가 있는데 지금 나눈 수와 이 나머지의 관계를 봤더니 자, 나눈 수와 나머지의 관계를 봤더니 얼마 차이야? 자, 이렇게 4와 1 차를 보는 거야. 차. 자, 간격을 보는 거야. 3 차이가 나요. 3 차이. 자, 6과 3. 자, 이때도 차가 뭐가 됩니까? 3 차이가 나지, 이렇게. 이해 가셨죠?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나머지가 없다 생각해.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 값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나눈 수와 나머지의 차이가, 나눈 수와 나머지 차이가 3 차이야. 그 말은 뭐냐. 지금 보면은 3이 부족하다 그 말이야. 3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자 어떤 수가 있는데 4로 나눴어. 몫은 모르는데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그 같은 어떤 수가 있어서 6으로 나눴더니 몫은 모르는데 나머지가 2가 된다 할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어때? 나머지가 같지. 나머지가 같아.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역시 나머지 생각하지 말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수를 구해. 어떤 수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가 2가 되려면 이만큼이 더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네모를 구한 다음에 2가 남으려면 거기다 플러스 뭘 해주면 돼? 2를 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 가셨어요? 근데 얘는 어떤 경우냐? 자, 일단 나머지가 없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네모를 먼저 구하는데 지금 나눈 수와 나머지의 차이를 봤더니 3 차이야. 그 말은 뭔데? 자, 3이 부족하다 그 말이야. 3이 부족하다. 하니까 이 값, 아까의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값에서 3이 부족하니까 3을 뭐 해줘야 돼? 빼줘야 한다 그 말이야. 자, 다시.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과 왼쪽에 있는 내용을 너희가 비교를 해서 그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오른쪽은 어떻다? 이 조건. 자, 나머지가 없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네모의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2가 남았기 때문에 플러스 뭘 해준다? 2를 해준다. 이해가시죠? 자, 왼쪽은 일단 나머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네모를 구한 다음에 나눈 수와 나머지 차이가 3 차이다. 그 말은 3이 부족하다. 그 말이야. 3이. 그래서 3을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네모를 구해볼게. 자, 나머지가 없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수를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없네? 나누어 떨어졌네? 그럼 이 수는 뭐가 돼야 돼? 4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4의 배수. 이해하시죠?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6으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졌어. 나머지 없는 경우 생각하는 거야.
바로 이 수는 6의 배수가 돼야 되겠지. 근데 같은 수니까 결국 4의 배수면서 6의 배수. 바로 4와 6의 공배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4와 6의 공배수는 바로 4와 6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우리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생각한다. 그럼 2로 나누니까 2, 3 해서 곱하니까 결국 최소 공배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1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10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자, 이 수는 아까 전에 4와 6의 공배수. 근데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최소 12를 구했잖아, 그치? 아, 그럼 12의 배수를 생각하는데 뭐보다 작아야 돼? 100보다 작아야 돼. 한번 써볼게요. 몇 개 안 되니까. 12,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6, 그 다음에 48, 그 다음에 60. 자, 12씩 더하고 있는 거야. 72, 그 다음에 84, 그 다음에 96,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값은 자, 나머지를 생각했을 때 지금 나눈 수와 나머지 차이가 3 차이다. 그 말은 3이 남는다가 아니라 3이 부족하니까 이 3씩을 또 빼내야 돼. 자, 3을 빼내니까 뭐가 됩니까? 3을 빼니까 뭐 9, 그 다음에 21, 3 빼니까 33,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57, 3 빼니까 69, 81, 93, 뭐 이런 소리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한번 9 하나만 볼게. 9. 자, 9를 4로 나누면 몫은 뭐가 됩니까? 2가 되고 나머지 1 만족하죠. 그 다음에 9를 6으로 나누면 몫은 2로 나누면 만족하지. 이해가셨죠? 따라서 100보다 작은 자연수는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24번 톱니수가 각각 52개, 60개인 두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 있다. 자, 이렇게 톱니바퀴 A, 그 다음에 톱니바퀴 이렇게 B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두 톱니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려면 B는 몇 바퀴 회전해야 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바퀴니까 자, 여기에 페인트 한번 칠해볼게. 자, 어디가 같은 톱니바퀴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놨다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 그 맞물려 돌아간다 그 말이 뭐냐? 지금 톱니바퀴는 이런 톱니2가 있는 거죠. 톱니2 이렇게 톱니2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자, B도 이렇게 톱니2가 이렇게 있는 거야. A는 톱니가 몇 개? 52개. B는 톱니가 몇 개? 60개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여기서 A 톱니바퀴에 이 톱니 뾰족뾰족한 거 있죠? 톱니2가 만약 5개 움직였어. 톱니가 틱틱틱틱틱 5개 움직였어. 그러면 B 톱니바퀴의 톱니2는 몇 개 움직여? 역시 5개 움직이는 거예요. 맞물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지금 A 톱니바퀴 해가지고 톱니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B 톱니바퀴 톱니가 그 사이에 끼겠지. 그 사이에 끼기 때문에 뭐 0.5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톱니2가 한 개 움직이면 A의 톱니가 한 개 움직이면 B 톱니2는 0.5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못된 생각은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야. 자, A 입장에서 톱니가 하나 움직이면 B 입장에서 톱니2도 역시 하나 움직이는 거야. 자, A 톱니바퀴 톱니가 틱틱틱틱 해서 100개 움직였어. 그럼 맞물렸기 때문에 B 톱니바퀴 톱니도 틱틱틱 해서 몇 개? 100개 움직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움직인 톱니의 수가 같다. 톱니의 수가 같다. 요게 핵심인 거야. 자, A가 만약 톱니가 100개 움직이면 B의 톱니도 몇 개 움직인다? 100개 움직인다 그 말이야.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자, 이게 페인트 칠을 했잖아. 자, 처음 위치에서 다시 이렇게 맞물려면 A 톱니바퀴부터 한번 생각해볼게. A 톱니바퀴에 톱니2는 몇 개 움직여야 돼? 자, 이렇게 칠해놓고 다시 이 처음 위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A 톱니바퀴 톱니2는 몇 개 움직여야 돼? 한 바퀴 돌아야 돼, 한 바퀴. 한 바퀴 돈다 그 말은 톱니가 몇 개 움직여야 돼? A 톱니바퀴 톱니 몇 개 써요? 52개 있죠. 아, 톱니가 52개 움직여야 되겠지. 그죠? 그럼 또 어떤 경우 있어? 자, 두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서 다시 원래 위치에 오는 경우. 그럼 두 바퀴 돌았다 그 말은 톱니가 52개씩 두 번 이렇게 돈 거죠. 하니까 52 곱하기 2에서 104개
움직이면 톱니가 104개가 움직이면 다시 처음 위치에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어. 세 바퀴 돌았을 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러면 52개씩 세 번 움직인 거니까 곱하기 3에서 뭐가 됩니까? 156개 움직이는 경우가 있겠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렇다면 A 톱니바퀴가 처음 위치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A 톱니바퀴 톱니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 지금 2천 그리고 52의 배수만큼 톱니가 움직여야 한다 그 말이야. 움직이는 톱니가. 이해하셨습니까? 좋아. 그 마찬가지로 B 톱니바퀴가 처음 위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톱니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 60개, 120개, 180개 이렇게 해서 뭐의 배수만큼? 60의 배수만큼 톱니가 움직여야 되겠죠. 톱니가. 오케이? 좋아. 자, 근데 아까 전에 맞물렸기 때문에 움직인 톱니의 수가 어때? 같다고 했어. 결국 A, B 모두 처음 위치에서 다시 맞물리기 위해서는 결국 톱니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 5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0의 배수만큼 톱니가 움직여야 한다고. 그럼 52의 배수이면서 60의 배수니까 바로 52와 60의 공배수일 때마다 52의 배수이면서 60의 배수니까 52와 60의 공배수일 때마다 다시 처음 위치에서 맞물린다 그 말이야. 근데 문제를 보니까 여기에서 처음으로 자 이런 말이 있죠. 하니까 결국 52와 60의 공배수 중에 처음이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 그 말이야. 이해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52와 60의 최소 공배수 구할게요. 자 일단 2로 나누니까 26, 30, 또 2로 나누니까 그 다음에 13, 여기 15 이렇게 되겠네. 자 더 이상 나눠지진 않죠. 그럼 니은자리로 이렇게 곱할게. 자 이렇게 곱하니까 2 일단 15 곱하니까 4에다 15 곱하면 60이죠. 60에다 13 곱하면 뭐가 됩니까? 60 곱하기 13은 780 이렇게 되겠죠. 결국 자 780바퀴 회전한다는 게 아니야. 이때 움직인 톱니의 수가 A도 780개, B도 780개일 때 처음으로 다시 처음 위치에서 맞물린다 그 말이야. 움직인 톱니가 A도 780개, B도 780개.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B는 몇 바퀴 회전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어. 그럼 톱니가 780개 움직이기 위해서는 B는 톱니가 60개 있어. 그럼 나누기 뭘 해야 돼? 60을 하면 되겠죠. 나누기 60 하니까 지워지고 그러면 6으로 이렇게 나누니까 13 되겠지. 결국 몇 바퀴 회전하는 거야? 13바퀴 회전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는 어떻게 돼? A는. 자, 그럼 780. 자, 움직이는 톱니를 그 다음에 톱니의 수 뭘로 나눠야 돼? 지금 52로 나눠서 A는 몇 바퀴 회전해야 되는지 뭐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좋아. 25번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각각 300, 250, 150인 직육면체를 잘라 남는 부분이 없이 가능한 한 큰 정육면체 모양을 같은 크기로 여러 개 만들려고 한다. 이때 정육면체의 개수가 되어 있어. 자, 어떤 상황이냐? 지금 직육면체일 때 천천히 그려볼게요. 자, 가로의 길이가 300,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250, 그럼 높이가 150인 이런 직육면체에 어떤 나무가 있나 봐. 근데 그걸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느냐? 남는 부분이 없이 가능한 한 큰 정육면체 모양으로 뭐 이렇게 자르나 봐. 자,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으로 뭐 이렇게 자른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자른다는 거야. 이렇게 이어서. 그 다음에 이 뒤로도 밑으로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자르는데 남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자른다는 거야. 그때 어떻게 자르느냐? 가능한 큰 정육면체가 되도록 이게 가능한 한 큰 정육면체가 되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잘라간다 그 말이지. 그랬을 때 그 만들어지는 이 정육면체는 몇 개냐 그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오케이 좋아. 자, 여기 많이 풀어보셨는데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가능한 한 큰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이 모서리의 길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보면 이 정육면체의 이 가로 방향으로의 이 모서리, 그냥 가로를 할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나눠간다고 이렇게. 자,
우리 잘라가잖아. 지금 이렇게 정류면체, 그리고 이렇게 토막을 이렇게 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잘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길이 이렇게 지금 잘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남김없이 딱 맞게 이렇게 떨어져야 한다고. 결국 뭔 말이냐? 원래 처음에 주어진 이 직류면체 모양의 이 가로 방향의 길이가 300이었는데 이 정류면체의 이 가로의 길이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눠가고 있는 거야. 나눴을 때 결국 딱 맞게 나눠 떨어진 거죠. 결국 나머지가 발생하질 않아. 나머지 없다 그 말이야. 결국 이 길이는 뭐가 돼야 돼? 이 길이는. 자, 300을 같은 길이로 나눠갔을 때 나머지가 없어야 한다고. 그 말은 곧 이 길이는 그렇지. 바로 300의 뭐가 됩니까? 약수가 되겠죠. 약수가 뭔데?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세로 방향으로 볼게. 자, 지금 보니까 250인데 지금 이렇게 또 날아가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보면 또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해서 직류면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같은 길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딱 맞게 나눠 떨어진 거죠. 결국 이때 세로의 길이, 이 길이는 바로 뭐가 돼야 돼? 자, 같은 길로 쭉 날아갔을 때 나눠 떨어지잖아. 바로 이 길이는 250의 약수가 되겠죠. 되셨죠? 그 마찬가지로 높이 방향으로 쭉 생각을 해봐. 그럼 이때 이 길이는 바로 뭐가 됩니까? 150의 약수가 되겠죠. 근데 정류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아. 곧 이 정류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바로 300의 약수이면서 250의 약수면서 150의 약수니까 300, 250, 150의 공약수가 되는 거라고. 근데 가능한 한 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긴 걸 생각해야 되니까 결국 우리는 300, 250, 15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300, 그다음에 250, 그 다음에 150의 최대 공약 생각해 볼게. 자, 동시에 일단 10을 나눌 수 있겠죠? 그럼 30,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15가 되고, 그 다음에 5로 나누니까 6, 5, 3. 자, 최대 공약수니까 우리는 이제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끝나는 거죠. 최대 공약수 곱해서 뭐가 됩니까? 50이 되겠네요. 근데 답이 50이 아니야.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뭔데? 자, 이렇게 쭉 잘라갔을 때, 자, 만들어지는 정류면체, 이 토막, 이 정류면체 토막은 몇 개냐 그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직류면체 이 가로의 길이가 300인데, 이 정류면체 이 길이가 모서리가 50이야. 그럼 이렇게 잘라가면, 50씩 잘라가면, 300 나누기 50하니까 가로 방향으로 몇 개 들어가는 가로 방향으로? 6개 들어가는 가로 방향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세로 방향 볼게. 250인데 50씩 잘라가. 그러면 세로 방향 몇 개 들어갑니까? 5개 들어가겠죠. 그럼 6개씩 5개니까 한 층에 몇 개? 30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높이 방향 볼게. 여기 150이니까 50, 50, 50 하니까 그러면 몇 층? 3층이 되겠죠. 3층.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층에는 가로방이 6개, 세로방이 5개니까 6 곱하기 5에서 30개인데 그렇게 3층이야, 3층. 1층, 2층, 3층이니까 곱하기 3 해서 결국 만들어지는 정류면체 개수 몇 개가 되는 겁니까? 90개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죠?